美大って俺入れると思います。 야토라는 미대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같이 까입니다. 진로희망조사표에 1, 2, 3지망을 전부 도쿄 예대로 적어서 제출해버린 것인데 그만큼 진심이고 미술부도 오늘부터 가입할 거라고 어필해보지만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았느냐는 말에 야토라는 그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태 그림이라고는 안 그려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갑자기 자기는 미대를 가겠다면서 허락해달라고 들이대면 그게 될 리가 없었던 것인데 하지만 허락은 허락이고 우선 미술부에 정식으로 가입부터 합니다. 그래서 미술부원들한테 정식으로 야토라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종종 이야기하겠지만 이 작품 블루 피리어드는 특히 구도를 활용한 장면 연출이 너무 뛰어납니다.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아무리 사소한 장면을 그리더라도 어떻게든 최대한 그 안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더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 구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 미술부에 가입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야토라의 시점으로 미술부 전원이 야토라를 바라보는 구도로 그렸는데 이런 구도 자체도 인물 전원의 시선이 카메라를 향하면서 마치 이걸 보는 우리가 야토라가 되어 실제 이 장면 속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죠. 그만큼 더 장면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장면을 잘 살펴보면 화면에 온통 사각형을 오밀조밀하게 배치해서 굉장히 질서있고 정돈되어 있으면서도 꽉 차 보이는 효과를 연출합니다. 또 선생님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오른쪽에 그냥 나머지 동료 부원인 사람들은 왼쪽에 배치해놨는데 여기서 유카를 제일 크게 예쁘게 하얀 옷을 입히고 피부 톤을 밝게 해놔서 장면이 넘어가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이 유카의 얼굴에 먼저 고정되고 그걸 중심으로 모리 선배와 선생님 그런 다음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한 나머지 미술 부원들에게로 이동하게끔 유도하고 있죠. 이 장면을 직접 보시면 직전 장면까지 화면 중앙에 미술 선생님 얼굴에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장면이 바뀌자마자 순간적으로 류지 얼굴로 이동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 동안 선생님이 특별 과제를 내주는데요. 이 과제를 내주는 장면도 화면을 3분할해서 각각 야토라, 유지, 다른 친구가 들어가게 해놓는 디테일 이렇게 하나하나 선으로 나눌 정도로 이 장면이 의미가 있냐면 사실 없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순수하게 더 정돈된 느낌을 주기 위한 분할인데 이후로도 작품을 보다 보면 정말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장면이 이렇게 어떻게든 화면을 나누고 프레임을 짜고 사각형 같은 걸로 화면을 정돈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의 구도를 활용한 연출이 거의 집착에 가깝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시선이 갈 필요 없는 화면 위쪽 3분의 1 정도는 전시용 보드로 만들어낸 경계선을 통해 없는 것처럼 잘라내고 중요 인물인 야토라와 유카, X라인 나머지 넷은 각각 다른 보드에 들어가게 구분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가 데생 7장, 수채화 3장, 스크랩북 1권, 사진 메일 1장 찍기, 그리고 자유작품 1점 완성하기인데 이제 미술 처음 하는 야토라는 이 정도면 많지 않죠 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서 아 적나보다 생각했지만 사실 굉장히 양이 많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데생은 딱히 관심도 없는 사물을 오직 따라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장당 5시간씩 디테일 깎아가면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싫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부원 한 명이 물어봅니다. 데생 이거 꼭 필요한 거냐? TMI로 이 친구는 미소녀 배틀물 그리는 걸 좋아하고요. 그래서 일러스트 위주로 그림을 그리고 관련 인물들과 인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의 경험상 데생 딱히 안 해도 주변이나 인터넷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게 맞냐? 그래서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는데 이 장면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구도를 잡고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데생 없이도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있다. 하지만 데생은 여러 훈련법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실력을 빨리 늘릴 수 있는 기술이며 데생 자체가 일종의 공식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응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미술에 관심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 말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이 선생님이 데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눈을 떴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만 눈을 뜨는 이 선생님이 눈을 떴다는 건 작가 혹은 제작진이 이 대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니까요. 미술이 아닌 애니를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야토라의 미술부 첫 수업은 데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 그리는 야구치의 데생 실력이 좋을 수는 없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리는지 고개를 돌린 야구치의 눈에 온통 몰입해 있는 모리 선배의 모습이 들어오는데 이 장면에서 모리 표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 좋고 착한 선배인 줄로만
알았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얼마나 진지하고 몰입하는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대생하는 야토라에게 선생님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우리 같은 일반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 미술에 관한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가령 미술하는 사람들이 연필심을 왜 이렇게 길게 깎는지, 특유의 미술가 포즈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생을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기초적인 부분들과 팁들, 빛의 방향을 신경 쓰고 그림자를 하나의 면으로 생각하라든지, 그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가끔씩 떨어져서 전체 진행을 확인해줘야 한다든지, 이 떨어지는 장면도 아주 재밌게도 미술실 벽의 프레임에 맞춰서 일어서고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디테일 집착이 아주 귀엽죠. 그리고 이날 대생 작품을 모아놓고 피드백 시간을 가지는데 똑같이 미대를 준비하는 모리 선배의 대생은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 반면 야토라의 대생은 빛의 방향을 잘 파악했다며 아주 오구오구를 해주는데 당연히 진지하게 미대를 준비하는 야토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만 응애 뉴비 기준으로 피드백을 받은 야토라의 자존심 상하고 분통 터지는 심정을 물 위에서 일그러지는 방식으로 연출한 건 정말 좋네요. 그런데 처음으로 몇 시간 동안 딱 집중해서 대생도 했겠다. 뜨끈한 목욕물에 몸도 녹였겠다. 야토라는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지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어머니가 들어왔다가 야토라의 진로 희망 조사서를 봐버리죠. 일단 어머니에게 말은 하지 않은 채 여름방학 동안에도 학교에 나오면서 열심히 그림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야토라가 독백을 하는데 이건 정말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림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독학으로도 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림을 시작하고부터는 그동안 봐온 풍경이 전보다 더 또렷이 보인다. 이거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공감하는 대사입니다. 존 러스킨도 그런 말을 했죠. 아무런 재능이 없는 사람도 대생을 연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항상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또 블루 피리어드를 볼 때마다 뭔가 감명을 받아서 그때마다 그림을 다시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지가 부족해서 항상 깔짝하다가 말기 때문에 실력은 언제나 거기서 거기죠. 하지만 우리 야토라는 미술의 진심인데다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과제를 모두 끝내는 건 물론 과제였던 대생 7장에 넘어 무려 30장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부원들도 보고 놀랄 정도로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이화 제목이 하나도 안 탔다인데 그 제목 그대로 여름방학 동안 나름대로 즐긴 다른 미술부원 친구들과 달리 온통 그림에만 빠져 살았던 야토라는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리 선배도 마찬가지. 입시학원까지 다니는 모리는 당연히 미술부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야토라는 모리 선배라면 학원에서도 제일 잘 그릴 거라 생각했지만 뒤에서 5등이라는 모리의 대답에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그려서 실력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그런데도 자기는 아직 이 미술부에서도 제일 잘 그리는 수준이 아닌데 자기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잘 그리는 모리가 입시학원에서 뒤에서 5등이면 대체 자신과 도쿄예대 합격 사이에는 얼마나 먼 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인가. 선생님은 입시학원은 N수생도 있고 현역 학생은 시험 당일까지도 실력이 느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해주지만 얼마 전에 시작해서 도쿄예대에 붙어야 하는 야토라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까지 실력이 늘어온 만큼 자신감을 가지자고 다짐하는 와중 어느새 3개월이 지나 모리 선배의 입시 결과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작품의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른데 아무래도 주가 되는 부분은 야토라의 입시미술 도전기 파트인 만큼 그림을 시작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점까지는 매우 빠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리가 붙었을지 안 붙었을지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은 야토라도 입시학원을 다녀보면 어떻겠냐면서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설명해 주는데요. 이 장면도 정말 화면 구도를 너무 잘 잡았습니다. 화면 안에 사각형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한 명씩 한 명씩 배치해 놓은 이 구도가 우리가 화면 속에서 누굴 보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맞는 프레임이 다 있어서 집중하기가 너무 좋죠. 전체적으로 봐도 사각형들로 오밀조밀하게 채워진 화면 자체가 어디 하나 빈 곳 없이 꽉 짜여 있는 느낌을 주고요. 거기다 이 와중에 딱히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나머지 친구들은 뒷모습으로 표정을 가리거나 아니면 싹 잘라서 자리에 있다는 생색만 겨우 낼 정도로 보여주기. 화면 때깔만 봐도 사실 막대한 예산으로 기깔나게 뽑아낸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볼 때마다 참 잘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모리가 들어오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왼쪽 구석에 배치한 뒤 뒤쪽에 열린 창문을 통해 빛을 줘서 밝게 부각시키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애들은 작게 그리고 경계선으로 분리시켜 놓기 아주 좋습니다. 모리는 합격했고 이걸 계기로 야토라는 자신도 모리를 따라 유학과에 가기로 전공을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전공을 정해 본격적으로 입시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했죠. 이제는 정말로 부모님을 마주보고 설득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고 당연하지만 설득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방학 때 잠든 야토라의 그림을 본 적도 있었고 짧은 기간 동안 몰라보게 성장한 그림을 보며 아들이 진심으로 미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그걸 꼭 예대에 가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야토라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이었는데요. 자신은 왜 예대를 가고 싶은지 고민하던 야토라는 모리 선배와의 그림 교환을 통해 답을 찾게 됩니다. 모리는 그림의 기원 중 하나에 바람이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자기 그림을 가진 누군가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며 승리와 지혜를 상징하는 여신 니케를 그려 선물하는데요. 이 선물 덕분에 야토라는 왜 예대여야 하는지 그 답과 어머니를 설득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렇게 야토라는 어머니의 그림을 그려서 전해줍니다. 이 시퀀스가 정말 볼 때마다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감동적인데 야토라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신의 말만으로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말만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것도 전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보는 것 이상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 결과 실제 그리는 이상으로 대상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그리기 위해 관찰했더니 많은 걸 볼 수 있었다. 항상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해서 손이 거칠다는 것도, 장바구니가 무거우니까 의외로 팔에 근육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찰해 그리면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며 가족의 식사는 생선이랑 고기를 하루씩 번갈아서 요리한다는 것도, 제일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온 건 늘 엄마가 먹는다는 것도, 그래서 정말 가족밖에 모른다는 것도 보이게 됐다. 그림을 안 그렸다면 끝까지 몰랐을 것들이다. 아, 정말 이렇게까지 뭔가에 진심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 진심을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머니의 대답도 너무 멋있었죠. 허락도 허락이지만 의지해줘서 고마워라니. 그렇게 야토라는 미대 진학을 허락받고 입시학원에도 등록하고 이제 모리 선배의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림 교환 때 못 그린 모리에게 줄 그림을 야토라는 이날 모리에게 전달하는데요. 1, 2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디테일로 가득한 선배를 생각하는 야토라의 마음이 잘 전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좌우의 천사는 야토라가 첫눈에 반했던 그 그림 속에 등장했던 천사들, 그리고 그 그림도 그렇고 니케도 그렇고 모리는 천사를 모티프로 사용하며 자기 그림을 가진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죠. 그걸 모리의 뮤즈이자 수호 천사처럼 된 양옆의 천사들이 지켜주는 가운데 모리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림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뒷모습에 가려져 표정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모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알고 있죠. 왜냐면 앞에서 그림에 집중하는 모리의 표정을 이미 봤으니까요.